다음 섹션 가겠습니다. 모병제 여당 총선 공약된다. 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이 기사 오늘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만나보실까요? 네, 바디로직입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이 어깨와 목을 잡아주는 바디로직 탱크탑을 출시했습니다. 탱크탑 출시 기념으로 1개월 동안 파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에 이어서 거북목과 말린 어깨 교정까지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네, 바디로직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칼럼이 재밌습니다. 이 칼럼 우선 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의 칼럼인데요. 네. 갑질 장군과 초짜 전술가의 비극적 만남. 갑질 장군은 박찬주, 초짜 전술가 누구겠습니까? 황교안이지. 오늘 영입하려고 대전인가 천안까지 내려가서 황교안이 갑질 전술 이렇게 삼고초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똥한테 가가지고 똥한테 가가지고 제발 우리와 같이 살자고 이런 꼴 아닙니까?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쓰기 전에 머리를 쓰라. 리더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부하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 날이 바로 귀관들이 리더를 중단하는 날이다.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제임스 매티스, 콜린 파월, 노먼 슈워츠코프 등 미군의 사성 장군 출신들이 한 말이다. 박찬주 전 대장 역시 한국의 여느 장성들처럼 한미동맹의 열렬한 신봉자일 텐데 정작 군 업무에 관한 인식과 사고의 동맹은 맺지 않은 모양이다. 과연 그들이 현역으로 군을 지휘하던 시절에 우리 군은 강군이었나? 과연 그들이 현역으로 군을 지휘하던 시절에 우리 군이 강군이었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군은 상시적으로 전쟁을 하는 미군과는 달라서 강군인지 아닌지조차 정밀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북한과 크고 작은 충돌이 여러 번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제1연평해전 말고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적이 별로 없었다.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아군을 향해 총을 겨눴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퇴역 장성들을 지휘하며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다. 그러네요. 김대중 정부 때나 한번 이겼지 나머지 때는 승리를 거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똥별들, 정치군인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방을 향해야 할 총구를 자기 국민에게, 이 나라 민주정권에게 겨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제가 이 똥파리 집단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이유들은 그들은 외부의 적을 향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총구를 돌려서 내부 총질에 힘을 씁니다. 내부 총질하면은 뒷감당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부를 향해서 열심히 총질하는 그런 아군을 향해서 뒤에다 총구를 들이대고 막 쏴대요. 이게 바로 전두환 노태우 같은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똥파리들이. 안 그런가요? 분노의 팥주님, 안심하고 내부 총질을 하려니 국방을 미국에게 맡겨야죠. 아, 정말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퇴역 장성들은 현역 시절 무기를 쓰기 전에 머리를 쓰라는 그런 미국 장성의 말과는 달리 북한보다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각종 첨단 무기 도입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아직 자주국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찬주 전 장군을 귀한 분이라면서 지켜세우고 영입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짜 전술가의 판단 착오만 드러내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사족 하나, 박찬주 전 대장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의 극기훈련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작 미심쩍은 이유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황교안 대표 아닌가. 하실 말씀 다 하셨네. 김종구 편집인. 갑질 장군과 초짜 전술가의 비극적인 만남. 네. 아이고 참. 버퍼링이 심하다고요? 왜 버퍼링이 지금 발생할까요? 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습니다. 박찬주가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 자기가 이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어? 그런데 한번 이야기 살펴보실까요? 자다가 끌려간 박현용, 김정곤 씨. 박현용, 김정곤 씨. 삼청교육대, 이른바 교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악마들로부터 너희는 개고 죽여도 된다 라면서 쇠막대기로 매질을 가했다고 합니다. 유리에 팔목동맥 잘려나가고 원산 폭격에 매질로 2급장애. 이게 잊혀진다면 저는 개돼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국민, 세금 내서 자기 월급 주는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쇠막대기로 매질을 했단 말이죠. 똥파리 같은 새끼들이에요. 어? 너무 슬프네요. 게다가 또 우리 박현용 씨 같은 경우 기가 막힙니다. 뭐가 문제냐?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 씨는 14살부터 구두방에서 구두수선 일을 했습니다. 만 20살이 되던 해 경찰관이 집에서 자고 있던 박 씨를 깨워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고 근처 파출소로 끌고 갔어요. 아니 집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깨우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매질을 하고 근처 파출소로 끌려갔고 이 박 씨는 부산에서 원주 38사단으로 또 파주에 28사단으로 끌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이 군기 잡는다면서 마구 두들겨 팼고 그곳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 것도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청교육대 피해자 39,742명, 현장에서 54명, 그리고 후유증으로 397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청교육대가 없었다면 살았을 사람들이 450명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살아났어요. 박현용 선생이. 근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박현용 선생도 조교에게 얻어맞다가 유리에 오른쪽 팔목을 베어서 동맥과 정맥이 모두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야무지게 구두를 고치던 소년의 손은 그 뒤로 물건도 제대로 쥐지 못합니다. 평생 시멘트 들통을 지고 건물을 오르내리는 단순 일용직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벌이가 넉넉치 않으니 집안을 돌보기 어려웠고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고 저는 지금도 삼청교육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이게 잊혀진다면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제가 눈 감을 때까지 못 잊지에 박 씨는
오름을 삼켰다고 합니다. 박찬주 씨가 삼천교육대로 운운했어요. 그것도 거기서 인간이 교화되는 공간이라고 미화까지 했습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이런 놈이 교회 장로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정치를 하겠다고요? 국민들의 IQ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이 보세요. 지금 피해자가 4만 명인데 우리 저 초초님 말씀처럼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5인 가구라고 치면은 20만이 이 일로 인해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인용할 말이 없어가지고 삼천교육대. 이제 군대는 삼천교육대 같은 곳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찬주 씨가. 그러니까 공관병들한테 그런 개갑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언론은 삼천교육대 좋다고 빨아줬는데 전두환 각하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나 실어주고. 이런 새끼들이 지금 무슨 이거 제대로 사과했냐? 이런 놈들이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참. 삼천교육대로 인해서 고난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세상이 다시는 없도록 또 아직 규명되지 못한 국가폭력은 반드시 들춰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피해자분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후대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에 하나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검토안이 지금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닌데 월급 300만 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집중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모병제는 왜 하느냐? 여러분, 현대전은 군사의 숫자로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사의 숫자, 병사의 숫자로 전쟁하던 시절은 옛날에 총칼을 들고 특히 그 창을 들고 막 성벽을 넘어서 진군하던 그런 시대 때는 그게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요즘 그런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군을 굉장히 선망하잖아요. 카투사 다녀온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딱 일과 시간 끝나면은 그 뒤부터는 뭐 상사하고 맞담배 피고 개인의 사생활 철저하게 보장하고 미국 같은 모병제 국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처럼 징병제 국가에서는 어디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박찬준의 집에 가가지고 막 빨래하고 농사짓고 감 따고 씨발 그리고 그저 장군 아들 무슨 생일 파티 가서 시종이나 들고 씨발 진짜 열불 터지네 진짜. 내 자식이 그런 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야, 네 자식 저기 생일잔치 시중 드는 게 그러려고 군대 보냈냐? 아유 진짜 열받아 죽겠네. 박찬주 같은 새끼는 없어요 미국에. 미군 중에 박찬주 같은 새끼가 없어요. 저 어제 저기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그 미국의 장성은요 뉴욕 지하철 타고 출근한대요. 출근한 이후에 이제 운전병이 운전을 통해서 이제 그 공적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러나 출퇴근은 달라요. 몸종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부침개로 얼굴을 때려. 야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다 진짜.
어떻게 이게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될 놈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그런 인간을 또 귀한 분이래요. 귀한 분. 정말. 모병제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었지만은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라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모병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세계일보는 분단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라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정말 참. 분단 상황을 없애면 되겠네. 안 그래 세계일보?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열어가지고 안보 불안을 없애면 되겠네. 그게 더 낫겠어? 아니면은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군대 보내가지고 썩은 과일 먹게 하고 씨발 감따고 씨발 그래야겠냐? 자, 여당의 모병제 총선 공약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예, 적극 지지해요. 모병제로 해서 전문 군인을 키워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갖춰서 국가 안보를 신장시키는 그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세상을 열면 좀 안 되겠니? 세계일보? 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야, 네 자식만 귀하냐? 네 자식 생일잔치는 귀하고 남의 자식 거기 시중 듣는 거는 막 시켜도 되는 거야? 그것도 반성도 안 해요. 삼천교육대 발언에 대해서도 반성도 안 한대. 뭐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자, 모병제를 만약에 깃발을 든다면은 이제 우리 민주 시민들은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는 기다렸다라고 말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이런 징병제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과연 이래야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각각의 마음속에.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동생의 일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으셨거나 혹은 뭐 실망하신 분들께 여러모로 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갖습니다. 네.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꿈은 막힘없이 실현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동생은 합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고요. 또한 수사와 재판에 남아있는 수사와 재판에 최선을 다해서 정의와 또한 진실에 기반해서 그렇게 수사를 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걱정을 드려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